대치동 농구술 합격 신화의 주역 아토즈 아카데미 김도현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숙명여대 논술전형 2023학년도 논술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문과 수시 이제 입학 전형이 1103명 정도인데 그 중에 143명을 이제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다른 전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에 절대로 적은 비중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숙명여대 논술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잘못된 근거에 바탕한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 숙명여대 논술 전형은 이제 100%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논술 점수가 90%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점수가 10%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작년에 7대3 비율에 비하면은 9대1로 교과 반영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내신의 변별력이 많이 감소했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예전에도 그 교과 반영 비중이 30%나 된다고 하더라도 등급 간 점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변별력은 없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10%로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논술 점수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내신을 반영해서 학생들의 그레이드를 나누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점수랑은 상관이 없이 글 실력만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그만큼 글과 그 어떤 논리적 사고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지원해 볼 만한 학교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능 최저 조건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5등급 합을 맞추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할 자격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네, 2합 5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맞추기 쉬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맞추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 위주로 생각했을 때 어쨌든 실질 경쟁률은 많이 떨어진다. 이거를 맞추고 나면은 실제 경쟁률은 2분의 1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최저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근히 숙명여대 같은 경우가 추합이 많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이제 결과가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기다리다 보면은 나 붙었네 라고 할 수가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숙명여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살짝 문제 유형이 바뀌기는 했는데 기존에 요구를 했던 문제 패턴을 사실 조금 쪼개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바꿔줬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요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크게는 두 문항, 작게는 네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300자짜리 두 문항, 600자짜리 두 문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해야 되는 답안이 총 1800자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300자짜리 문항에서는 그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 그리고 여러 제시문들이 지닌 관계에 대한 파악 요거를 물어보고 있고요. 600자짜리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상황에 적용해서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논의를 제대로 펼칠 수가 있는지 이런 문제 유형을 물어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유형들이 다른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유형인 만큼 논술에 대한 기본기가 충실하게 쌓여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쉽게 대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 독해를 요구를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정보문들만을 쭉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심층적인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인 즉슨 국어 공부하는 식으로 숙명여대 논술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별도의 혹은 심층적인 의미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충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개념이나 어떤 논의를 적용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 유형에 있어서는 좀 다른 대학들과 다르지 않은 좀 기본적인 유형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은 학생들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가 숙명여대 논술 전형에 대한 정리 자료였었고요. 이제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는 대로 조금 더 필요한 정보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제 정보들, 그리고 작년 기출이 공개되는 대로 그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도 충실하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명여대 논술 전형 정리 영상이었고요. 저는 아토즈 아카데미 김도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